중학교 1학년 무렵에 난 요즘 말로 아웃사이더였어. 완전히 따돌림 당한 건 아니었고 몇몇 친구들과 종종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비슷한 또래 아이들 사이에 있는 친한 무리들 중에 그 어느 곳에도 소속돼 있지 않았지. 내가 말을 걸면 다들 받아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다른 아이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은 없었어. 글쎄, 아마 나와 비슷한 성향이라면 이해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난 그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어. 같은 반 아이들 이름을 전부 기억하지 못해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당황할 때도 많았고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더라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지. 중학교에 들어간 뒤로는 모두 그런 이야기에만 관심을 갖고 떠들어대서 그 틈에 전혀 끼어들지 못했던 것도 있었어. 난 그 무렵에는 다들 가지고 다니던 휴대폰도 없었으니까 같은 반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지. 우리 반엔 아이들 모두가 가까이 가길 꺼려하는 여자아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를 A라고 할게. A가 성격이 나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 어머니가 문제였어. A의 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란 소문이 또래들 사이에 잔뜩 퍼져 있었던 거야. 아이들은 그저 그런 소문에 휩쓸려서 A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마냥 바라볼 뿐 가까이 다가갈 생각은 하지 않은 모양이었어. 나야 뭐 처음부터 아웃사이더였던 데다가 그런 소문 같은 것에 워낙 둔했으니 전혀 몰랐었지. 그래서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A와 평범하게 대화를 나눴어. A는 나 외에는 이야기할 상대가 없었는지 언제부턴가 쉬는 시간마다 나에게 와서 말을 걸었고 나 역시 그때 A의 어머니에 대한 소문을 듣긴 했지만 그녀와는 평범한 친구로 지내게 되었어.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친구였고 아마 A도 그걸 은연중에 알아차리고는 안심했던 거라 생각해.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유독 가족과 관련된 것만은 하질 않았어. 왠지 서로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 A와 친해진 후에도 종종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듣곤 했었지. 한밤중에 A의 집 근처를 지나가노라면 괴성이 들린다는 둥, 그 어머니가 길고양이를 잡아서 집 안으로 질질 끌고 갔다는 둥 말이 참 많았거든. 게다가 사이비 종교에 푹 빠져서 제정신이 아니다,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뭐 이런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그런 소문까지 난무했으니까. 그 중에는 분명히 근거 없는 험담도 섞여 있었겠지만 어느 날 난 그 소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걸 보고 말았어. 그해 여름방학이 막 시작되었을 무렵 A가 감기로 학교를 쉬게 되었어. A가 학교에 나오지 않은 건 처음이었고 난 오랜만에 학교에서 외톨이로 남게 되었지. 혼자가 된 쓸쓸함과 A에 대한 그리움을 곱씹고 있던 나는 A네 집으로 보충학습 프린터물을 가져다 주기로 했어. A의 집은 우리 집과 정반대 방향이었고 원래는 A와 가까운 곳에 사는 다른 친구가 가져다 주기로 했었는데 내가 굳이 나서서 내가 직접 가져다 주겠다고 했지. 그렇게 선생님에게 A의 집 위치를 전해들은 후 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길을 나섰어. A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솔직히 그녀의 집을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더 컸던 거야. A에 대한 소문이 모두 사실이 아닐 거라는 걸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막상 A의 집이 점점 가까워지자 내가 혹시 A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A는 특히 나에게는 더욱더 자신의 가족에 관해 이야기하는 걸 꺼려했고 그래서 나도 일부러 피하고 모른 척 해줬으니까. 괜히 왔나 싶었지만 그날은 꽤 중요한 프린터물을 받았던지라 그냥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 나는 할 수 없이 터벅터벅 걸어서 어느 자그마한 단독주택 앞에 도착했어. 조금 오래돼 보이긴 했지만 그곳은 익숙한 거리의 풍경에 자연스레 녹아있는 여느 평범한 가정집과 다름없었어. 그걸 본 나는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집일 거라 생각하며 초인종을 눌렀지. 그런데 그때 2층 방의 창문이 덜컥 열리더니 A가 고개를 쏙 내밀고 놀란 얼굴로 날 쳐다봤어. 그리고 그녀는 이내 안쪽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계단을 마구 뛰어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지. 미닫이 문이 스르륵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A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는데 많이 아픈 건지 안색이 썩 좋지가 않았어.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고 난 안심하며 프린터물을 건네주었지. 그러면서 많이 아픈 거냐, 빨리 기운을 차려야 한다, 그런 시덥지 않은 말을 건넸고 짧은 대화를 마친 후 A가 인사를 건네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 별다른 일 없이 프린터물을 전해준 것에 마음이 놓인 나는 편한 마음으로 발길을 막 돌렸지. 그런데 그 순간 현관에서 바로 왼쪽 편에 있는 방의 커튼이 훤히 젖혀져 있는 게 보였어. 아까 미닫이 문 여닫는 소리가 저 방에서 났던 건가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쪽을 힐끗 쳐다봤는데 그게 실수였나 봐. 방의 한가운데에 몸집이 작은 어떤 여자가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서 위로 들어올린 채 휘청거리며 간신히 서 있는 거야. 방에 전구라도 가는 건가 했는데 놀랍게도 손에 든 것은 고양이였어. 그런데 그 고양이는 미동도 없이 중들어진 채 굳어 있었는데 이미 죽어 있는 것 같았지. 그걸 본 순간 난 곧장 달려서 그곳에서 벗어났어. 그동안 들어왔던 A에 대한 소문들이 떠오르며 묘하게 공포심이 느껴졌고 그때 등 뒤쪽에서 커튼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했어. 다음날 A는 학교에 나왔어. 어제 본 그 장면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어서 속으로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지. 그런데 A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저 A의 어머니가 전구를 갈고 있던 걸 내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었어. 쉬는 시간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온 A는 자신의 어머니가 감기에 옮아버렸다며 난 괜찮냐고 물었어. 그 말을 듣고 내심 놀랐는데 A가 가족에 대한 말을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강한 위화감을 느꼈는데 그녀는 4교시 수업 도중에 쓰러져서 점심시간 직전에 양호실로 옮겨졌어. 감기가 다 낫지도 않았는데 무리해서 학교로 나온 것 같았는데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지만 열이 무려 38도 가까이 되는 그런 상태였다고 해. A는 선생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고 나 역시 속으로 걱정이 되긴 했지만 A의 집은 학교 근처에 있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다가 문득 기분 나쁜 생각 하나가 떠오르고 말았어. 혹시 내가 다시 집으로 찾아갈까 두려워서 무리해서 학교로 나온 건 아닌가 하고 말이야. 평소에는 일절 하지 않았던 어머니 이야기를 갑자기 꺼낸 것도 내 신경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한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 불안한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 혹시 어제 A의 집에서 발길을 막 돌렸을 때 그때 들었던 커튼 소리도 사실은 A가 날 지켜보다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의문들에도 불구하고 우린 한동안 변함없이 그 전처럼 지냈어.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A는 나에게 있어서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 그녀가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면 나도 묻지 않으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 후로 시간이 흘러 12월에 접어들었을 때 A가 또다시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 선생님은 A가 감기에 걸린 것 같다며 나에게 수업 프린터물을 가져다 주라고 부탁해 왔지. 그 무렵에는 반 아이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마저도 나와 A를 둘도 없는 절친한 사이로 여기고 있었고 A도 조금씩 다른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전처럼 깊이 대상은 아니었어. 정말 가기가 싫었지만 선생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지. 나는 몇 달 전 그날처럼 터벅터벅 걸어서 A의 집으로 향했고 굳이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우편함에 넣고 오기로 마음먹었어. 그렇게 하는 게 A에게도 편할 테니까. 이윽고 A의 집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A가 현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고 묻자 그녀가 창백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 네가 프린터물을 가져다 주러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고마워. 그렇게 말하는 A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지. 그런데 A가 내 손에서 프린터물을 낚아채듯이 가져가더니 현관문을 열자마자 종이로 입을 막으며 구토를 하는 거야. 프린터물과 옷은 엉망진창이 돼버렸고 난 안에 누구 없냐고 소리치며 A의 어머니를 부르기 시작했어. A는 눈에 눈물이 고여서는 괜찮으니까 그만하라고 했지만 그럴수록 가슴속에서 뭔가 오기 같은 게 불타올랐어. 어쨌든 우리는 친구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많이 아파 보이는 A를 그냥 내버려둘 순 없었으니까.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난 초조해짐과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 딸이 이렇게나 아픈데 어머니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었던 거지. 나는 A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안에서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나는 일단 무언가 닦아낼 걸 찾기 위해서 현관 맞은편 복도 끝에 보이는 화장실로 향했어. 그런데 복도의 왼쪽,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던 그 미닫이 문이 달린 방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도 어머니란 사람이 여태 방 안에 있는 건가 싶더군. 나는 A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미 두려움도 잊어버린 상태였고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미닫이 문을 열어 젖혔어. 그리고 그곳에는 A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는데 내 인기척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 그리고 여자는 지난번과 같은 포즈를 하고 있었는데 두 손에는 죽은 고양이가 들려 있었지. 고양이를 들어올린 손을 따라 내 시선도 천장 쪽으로 향했고 난 그곳에서 엄청난 것을 보고야 말았어. 방 천장에 눈과 코 그리고 입이 있는 커다란 얼굴이 붙어 있었던 거야. 눈썹과 머리카락은 없었고 가죽으로 된 가면 같은 것이 천장에 붙어 있는 것 같았지. 그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광경에 난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어. 성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안면은 무표정한 얼굴로 바닥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고 난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걸 멍하니 바라보았지. 그때 여자가 나에게 천천히 다가왔어. 그리고 자, 그렇게 여자가 나에게 내민 것은 고양이의 사체였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나는 곧장 문을 열고는 밖으로 뛰쳐나왔지. 현관 앞에 주저앉아 있던 A는 내 얼굴을 보고 모든 상황을 알아차린 것 같았어. 아니야. 가지마. 저건 우리 엄마가 만든 거야. 우리 엄마가 이상한 거야.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엄마가 이상한 것 뿐이라고. 나는 그녀의 처절한 절규를 뒤로 한 채 아픈 A를 내버려 두고 도망쳐 버렸어. 그 방에서 도망쳐 나오기 직전에 천장에 달려있던 눈이 깜빡거리는 걸 보고야 말았거든. 그리고 A는 다음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 나는 한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그날 본 광경이 너무 무섭고 끔찍해서 그저 빨리 잊기 위해 애를 썼어. 그날 이후로는 A를 다시 만난 적은 없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조차 들을 수가 없게 되었지. 대체 A의 어머니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며 내가 봤던 그 얼굴은 뭐였을까? 그리고 A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